자, 최근에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선동가로 유명한 유시민이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한동훈 검사와 이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명예훼손 혐의 때문인데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새빨간 허위 발언, 허위 선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딱 이렇게 소송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는 아니고요. 검찰 측에서 유시민이에 대해서 형량을 구형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앞뒤 정황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참고로 이번에 유시민을 고소한 사람 한동훈 검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 사진 많이 나왔죠. 사실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는 한데 뭐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현 시점에서는 586 운동권들을 찍어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일한 희망이 되었기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검찰 내 측근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한동훈 검사는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명 윤석열 사단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 찍혀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찍혔던 시절에 그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 탄압을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당하기는 했던 거죠. 특히 조국을 수사하면서 그게 더욱더 심해졌는데 문정부로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4번이나 좌천되는 그런 굴욕을 감내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어떤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지금은 미우나 고우나 이 사람이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그림이 나오겠죠. 자, 뭐 그렇게 굴욕을 받고 좌천을 당한 그렇게 뭐 1년, 2년 만에 4번이나 좌천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갔고 결국은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라는 거죠. 덕분에 최근에 검찰에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에 대해서 정의구현, 그러니까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시민이가 어떤 선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외통수에 딱 걸려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2019년 당시 유시민이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MBC 라디오 방송 채널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칭을 해가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비방의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유시민이는 결국 첫 의혹을 제기한 이후 1년이 넘게 지나도록 그렇죠. 검찰이 자기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애초에 검찰들이 자기들을 몰래서 뒤에 사찰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있지도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이 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이제 와가지고 뭐 자기들도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어떤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어른스러운 척 밑장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뱉어내고 나면은 쉽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것이죠. 유시민이는 과거 시선집중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도 검찰의 구체적인 계좌 추적 시기까지 아주 그럴듯하게 언급을 하면서 특정 짓는 모습을 보였고 허위 발언으로 또 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유시민의 행동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이런 다음과 같은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을 비롯한 참 이 좌파 언론이나 선동가들이 참으로 악의적이죠. MBC 라디오 측에서도 뒤늦게 뭐라고 했냐면은 유시민의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을 퍼날라 주면서 유시민의 발언 중에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의혹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삭제했습니다라고 뒤늦게 밝혔는데 비겁한 태도라는 거죠. 밑에 사람들의 황당하다는 댓글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어디서 지금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냐? 원본을 그대로 다시 올려라. 조회수가 135만 회가 넘도록 무지성 대중들을 실컷 이렇게 선동하고 휘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삭제를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이런 것들은 얄팍하고 비겁한 행동들입니다. 자, 유시민의 저런 발언과 행동들은 굉장히 악의적인 선동이었다라는 거죠. 프레임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이 못된 검찰들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웃긴 건 그래가지고 올해 1월 말 당시에 재판부에서도 무려 무슨 3번씩이나 이렇게 피고와 원고를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다리를 놔주는, 판사가 이렇게 주제넘게 어떤 재판에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구슬리는 어이없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검사가 이런 중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건데, 유시민같이 유명하고 정권이랑 끈다 있고 힘있던 전직 고위 관료 이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새치혀에 의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그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는 말들이죠. 특히 한동훈 검사는 제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여를 안 했더라면 유시민이가 이렇게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2020년 7월 24일 그 무렵에는 내 인생이 걸려 있었다. 검찰, 언론에 대해서 유착 의혹을 가중시켜가지고 그 군중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비방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후 이런 잘못된 사실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뒤에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은 그거 많이 또 봐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언급을 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MBC라든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든지 또 그런 최강욱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라든지 또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내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지금 여기 열거된 집단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좌파 정치권에서 힘 꽤나 쓰는 그런 세력 있는 사람들, 거대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자 혹은 집단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나쁜 행동들을 단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실들, 그리고 비약으로, 논리적인 비약으로 국민들을 함부로 뻔뻔하게 선동하는 이런 운동권 세력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는 칼춤을 똑바로 제대로 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본인들이 당합니다. 반드시 큰 책임, 큰 대가를 저것들이 치러야 되겠죠. 결국 유시민이는 오늘 쿨한 척 한동훈 검사가 각종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자기는 요즘 뉴스를 안 봐가지고 그런 거를 몰랐다라며 애써 대답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런 비열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제대로 물어뜯지 않았더라면 과연 유시민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즉시 신나게 짜고 치는 어떤 고스톱이라고 신나게 비아냥거렸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점잖은 척, 모르는 척. 그래서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습관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